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런 제목의 논문이고, 바이오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는 논문이라 아직 퍼블리시 되지는 않은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그 23andMe 회사에서 이제 쓴 논문인데, 30만 명 정도 샘플 데이터로 이제 키에 대해서 스닙 간의 인터랙션 효과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우선은 23andMe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23andMe는 2006년에 설립된 유전체 분석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소비자의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유전적 계통 및 질병 위험도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이 서비스를 구매를 하면은 집에 택배로 키트가 오는데 그 키트에 침을 이렇게 뱉어서 보내면 그 샘플로 유전자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그 라인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99달러에서 진짜 비싼 건 999달러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한 기술은 스닙 마이크로 어레이 기술을 이용하여서 이 스닙 데이터를 생산합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홀 시퀀싱이나 홀 엑솜 시퀀싱 같은 NGS가 아니라 정말 대표 스닙들을 이렇게 세트, 패널 같은 데이터를 생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연구 목적 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뭐 지와스나 아니면 팔마코지노믹스나 앤세스트리 지네틱스 등 되게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 약 1,500만 명의 유전형 표현형 데이터가 있고 이 중에 80% 정도가 연구 활용에 동의를 해서 연구에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3andMe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되게 다양한 논문이 이렇게 퍼블리시 된 걸 볼 수 있고 막 네이처나 사이언스 셀에 나온 되게 다양한 논문들이 이 회사의 데이터에서 비롯된 논문입니다. 대규모 유전체 하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논문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논문은 키에 대한 유전 분석을 진행한 논문입니다. 이 키의 유전력은 약 80%에 해당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이런 유전체 분석을 할 때 키를 분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 하필 다른 질병도 아니고 키냐 하면은 키가 되게 컨티뉴어스한 그런 표현형이잖아요. 그리고 키는 이렇게 사람이 측정을 하기도 쉽고 이런 식으로 되게 유전력도 높아서 어떤 유전 모델을 모델링하기 좋은 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력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등장을 한 것도 바로 이 키에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아마 교수님의 유전학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1800년대에 골튼이 부모와 자녀의 키 데이터를 이렇게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이 부모의 키와 자녀의 키가 얼마나 연관돼 있는가를 리그레션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석을 했을 때 자녀가 부모 평균 키의 약 3분의 2 정도와 비슷한 수준의 키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개념에서 시작한 게 바로 유전력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게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 예측되는 결과를 보면 이 오른쪽 플롯에 이 X축이 예상되는 제네틱 릴레이션십입니다. 1이면 그 아예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인 경우고 0이면 아예 unrelated 샘플이겠죠. 그다음 Y축은 피노티픽 코릴레이션으로 얘네의 표현형, 그러니까 키가 얼마나 비슷한지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이 기울기가 한 0.75%, 75% 가량 설명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유전력이 약 한 80%까지 설명된다고 요즘에는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키에 관여하는 유전적인 요인을 찾기 위해서 지놈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와스 연구를 통해서 키에 관여하는 수천 개의 유전적 모사이를 찾아냈는데 가장 최근 지와스를 보면 유럽 인종에서 약 12,000개의 키 연관 스닙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된 12,000개의 스닙들을 보면은 얘네는
이 스닙 베이스드 헤리터빌리티의 94% 이상을 설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오른쪽에 플랫을 보시면 유러피안에서는 이 거의 100%, 그다음 다른 인종에서도 이 노란색이 이제 이런 스닙으로 설명되지 않는 비율이고 파란색이 설명되는 비율인데 90%를 다 넘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이 12,000개의 스닙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개인이 몇 센치의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봤을 때 그런 키의 인터 인디비주얼 베리언스는 약 40%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닙 베이스드 헤리터빌리티랑 실제로 그 어떤 사람의 관계와 키, 이 앞에서 골튼이 한 분석 같은 그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헤리터빌리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키의 인터 인디비주얼 베리언스가 이런 골튼이 분석했을 때의 그런 개인의 관계 정보와 키 정보를 확인한 헤리터빌리티라고 할 수 있고 스닙 베이스드 헤리터빌리티가 이런 지와스를 이용해서 확인한 헤리터빌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이제 미싱 헤리터빌리티라고 합니다.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유전체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이 미싱 헤리터빌리티가 왜 발생을 하는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은 아직 우리가 지와스에서 그만큼 기여하는 스닙을 충분하게 찾지 못해서입니다. 근데 사실 키 같은 경우는 지와스에서 가장 잘 연구된 게 키예요. 그만큼 샘플 수도 굉장히 많죠. 이 앞에서도 이 가장 최근 키에 대한 지와스의 샘플 수가 거의 몇백만 명, 500만 명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샘플 수를 가지고도 커주얼 베리언트를 충분히 못 찾았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실제 커주얼 베리언트와 이 태그 스닙 간의 불완전한 LD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레어 베리언트를 임퓨테이션 할 때 정확하게 임퓨테이션이 되지 않아서 레어 베리언트의 이펙트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다라는 설명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설명은 이 진진 인터랙션이나 진 엔바이러먼털 인터랙션을 탐지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진진 인터랙션은 다른 말로는 이제 에피스테시스라고도 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이 진진 인터랙션으로 인해서 미싱 헤리터빌리티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논문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팬텀 헤리터빌리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는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그런 헤리터빌리티는 환상의 개념이다. 실제 그런 유전적인 요소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뭔가 실존하지 않는 그런 헤리터빌리티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쌍둥이 연구에서 헤리터빌리티보다 스닙 베이스드 헤리터빌리티가 훨씬 낮은 이유가 질병에 관여하는 이 유전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개별 변이의 에디티브 이펙트로 계산되는 헤리터빌리티, 다시 말해 스닙 베이스드 헤리터빌리티보다 훨씬 크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이걸 팬텀 헤리터빌리티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플롯을 보시면 이 X축이 IBD 쉐어링, 즉 그냥 릴레이티드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릴레이티드니스에 따라서 그 트레이트의 트레이트이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확인해 봤을 때 우리가 스닙 베이스로 구한 헤리터빌리티는 이 빨간색 라인인데 실제로 관찰하는 건 이 검은색 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의 골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싱 헤리터빌리티를 찾기 위해서 더 추가적인 커저럴 스닙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찾아놓은 커저럴 스닙과 다른 스닙 간의 이런 인터랙션을 찾아야 한다입니다. 이 논문도 그런 이제 접근을 한 건데요. 제가 에피스테시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피스테시스는 진질 인터랙션으로 한 변이의 효과가 다른 로커스에 있는 변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발생합니다. 이건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금색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고 빨간색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죠. 하지만 여기에 대머리 유전자가 추가되면 이 대머리 유전자는 이 두 유전자의 발현을 모두 누르고 얘가 상위에서 발현이 되는 상위성을 지닙니다. 근데 이제 에피스테시스가 되게 다양한 효과랑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일단 에디티브가 있을 거고 도미넌스가 있을 거죠.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애디티브는 1 플러스 1은 2예요. 그래서 여기 뮤테이션 A와 뮤테이션 B의 이펙트가 있을 때 애디티브는 이거를 그냥 두 개를 단순하게 합쳐놓은 것입니다. 근데 에피스테시스는 1 플러스 1이 이 단순 가산 2가 아니라 얘보다 살짝 작은 한 1.5가 되거나 아니면 되게 큰 3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스테시스는 한 스닙과 이제 다른 로커스에 있는 스닙 간의 상호작용이고,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에피스테시스랑 비슷하게 단순 가산이 아니고 뭔가 이걸 둘 합쳤을 때 정량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비가산적인 형식의 이펙트지만, 얘는 좀 다른 점이 동일한 로커스 내의 알릴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알릴이 동일한 그 로커스 내에서 한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아예 없을 때 이런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모델 연구, 그러니까 마우스나 이런 동물 모델 연구에서의 에피스테시스는 되게 잘 알려져 있는데, 인간의 키와 같은 형질에서는 그 근거가 되게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에피스테시스의 논 에디티브 이펙트를 되게 탐색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상호작용하는 두 변이 중에 다른 한 변이의 알리 프리퀀시가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이 두 변이의 에피스테시스티 이펙트의 발견 재현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다른 코드를 쓰면 그냥 전혀 다른 인터랙션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스닙 인터랙션 경우의 수를 고려했을 때 사실 스닙이 한 10만 개만 돼도 10만 개의 2승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한 그런 자원이 엄청 많이 요구가 되고, 통계적으로도 멀티플 테스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엄청 많은 경우의 수에 다 멀티플 테스팅을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FTR을 낮추면 실제로 얘가 유의미한 인터랙션이어도 뭔가 너무 스트릭트한 기준 때문에 탐지되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에피스테시스를 연구하기 위해서 23andMe에 모집된 360만 샘플의 유러피안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키의 에피스테시스 인터랙션을 연구했습니다. 여기 앞서 제가 말했던 그런 너무 많은 컴퓨테이셔널한 자원과 멀티플 테스팅 문제로 인해서 여기서는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를 사용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키에 대한 지와스를 합니다. 그래서 키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스닙들을 먼저 발견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발견된 스닙 안에서만 스닙 인터랙션을 다시 한번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먼저 보면은 키에 대한 지와스를 360만 명의 샘플을 이용해서 실시를 했고, 총 1063개의 지놈 와이드 시그니피컨트 스닙을 발굴을 했습니다. 마이너 알리 프리퀀시가 1% 이상의 변이만을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1063개의 스닙들을 이용해서 얘네의 이제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한 56만 개의 페어와이즈 인터랙션에 대한 통계 검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69개의 시그니피컨트한 스닙 페어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 통계 검정을 어떻게 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이 누ll 모델이라고 하죠. 누ll 모델을 가정을 하는데, 이 누ll 모델은 그냥 스닙 1, 그러니까 스닙 2, 이 두 스닙 간의 각각의 지노타입 효과만 검증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 모델 2는 이 스닙 1과 스닙 2 각각의 개별적인 지노타입 뿐만 아니라 스닙 1, 2 그 동시 지노타입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 대안 모델을 만들고, 우도비 검정을 통해가지고 이 모델 1보다 모델 2가 데이터, 즉 키를 더욱 잘 설명하는지 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델 2가 더 잘 설명을 할 경우 이 두 스닙과의 인터랙션이 존재한다. 즉 이 베타 3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계 검정을 실시했고, 또 LD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 2메가 베이스 페어 내에 근접해 있는 페어는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69개의 스닙 페어를 확인한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6개의 인트라 크로모소멀 인터랙션, 즉 같은 크로모솜 내에 있는 인터랙션, 그 다음 그 66개의 인터 크로모소멀 인터랙션이 포함이 됩니다.
또 이 인터랙션들의 이펙트 사이즈를 봤더니 이 인터랙션이 갖는 이펙트 사이즈는 이 그러니까 스닙 페어에 있는 각각의 스닙이 갖는 애디티브 이펙트 사이즈보다 더 작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에피스테시스 이펙트가 애디티브 이펙트보다 더 작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근데 여기서 앞에서 한 이런 통계 검정이 이제 좀 너무 다양한 베리언스를 고려하지 않은 너무 심플한 모델이라 이 저자들은 조금 더 복잡한 모델로 검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단 눌 모델은 이 스닙 1과 스닙 2의 그 각각의 지노타입, 그 다음 스닙 1의 도미넌스 지노타입, 스닙 2의 도미넌스 지노타입을 정보로 넣어가지고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안 모델 H1은 진짜 모든 경우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스닙 1과 스닙 2의 에디티브한 이펙트, 그 다음에 도미넌스한 이펙트 플러스 이 세 개의 인터랙션 이펙트까지 모델링을 하는데 인터랙션 이펙트도 총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얘는 에디티브 바이 에디티브, 얘는 에디티브 바이 도미넌스, 얘는 도미넌스 바이 도미넌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 에디티브 바이 에디티브는 그냥 얘네 앞에서 확인했던 이 에피스테시스 이펙트, 단순한 그 이펙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에디티브 바이 도미넌스는 그 두 스닙 중에 한 스닙이 그 도미넌트한 지노타입을 갖고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도미넌스 바이 도미넌스는 두 스닙 다 도미넌트한 경우의 인터랙션을 고려한 것입니다. 엄청 복잡한 이런 모델을 짜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H1이 H0보다 키를 더 잘 설명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에디티브와 도미넌스는 이미 H0에서도 포함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 효과는 다 빠진 진짜 트루 에피스테틱 이펙트가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앞에서 발견했던 69개의 스닙 페어 중에서 오직 8개의 페어만이 이 H1에서 더 좋은 설명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69개의 스닙 페어에 대해서 얘네가 실제로 표현형을 얼마나 잘 설명을 하냐 그걸 확인을 하려고 이 피노티픽 데비언스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이 키의 베리언스는 이 69개 스닙 페어에 속하는 각각 스닙의 에디티브 이펙트로 설명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GXG가 에피스테틱 이펙트인데 이런 인터랙션과 도미넌스 이펙트는 굉장히 작은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얘네 중에서도 도미넌스는 그보다 더 작고 에피스테틱 이펙트가 조금 더 큰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피스테틱 이펙트 그 인터랙션 중에서도 제가 아까 세 가지 인터랙션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걔네 각각의 그 키의 설명력을 봤더니 에디티브 바이 에디티브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에디티브 이펙트가 가장 크고 이런 인터랙션 이펙트는 거의 없다. 거의 무시할 만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또 마지막으로 이 스닙 페어 디텍션 분석에서 충분한 검정력을 확인했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파워 분석을 실시를 했을 때 충분한 파워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이 되게 짧은 논문인데요. 결과가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이 말하려는 거는 이제 스닙 간 에피스테틱 인터랙션을 확인했더니 에디티브 이펙트에 비해서 엄청 미미한 효과를 가져서 거의 무시할 만했다. 그러니까 이런 인터랙션 이펙트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이제 한계점도 존재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준준 인터랙션은 다양한 생물학적 수준에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분자적인 상호작용이나 전사 번역 조절, 생화학적 상호작용 등등. 근데 이런 식으로 현재 통계 모델, 그냥 통계적으로 모델링한 것은 이런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인터랙션을 탐지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에피스테시스가 형질의 평균값이 아니라 분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인터랙션 효과로 인해서 그냥 키 평균 자체가 이렇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게 아니라 평균은 똑같은데 에디티브 이펙트보다 그 분산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샘플 간의 뭔가 다양한 샘플 간의 키의 베리언스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분산의 변동성을 탐지하기에는 현재 샘플 사이즈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저는 좀 큰 이유일 것 같은데, 앞에서 이제 투스텝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탐지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GWAS에서 탐지되지 않은 다이렉트 에디티브 이펙트를 갖지 않거나 엄청 미미한 수준의 이펙트를 갖는 스닙은 인터랙션 이 분석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앞에서 그 GWAS의 대상으로 사용된 변이가 한 150만, 1500만 개인가? 정도 있는데, 얘네 이제 2승을 하면 246조 4325억 개의 스닙 페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직 이 56만 개 정도의 페어만이 분석이 사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경우의 수는 아예 탐구가 되지 않은 것이고, 만약에 이 개별 변이는 이제 엄청나게 에디티브 이펙트가 없는 변인데 그 두 변이가 합쳐졌을 때는 이 에피스테틱 이펙트가 막 50, 100 이 정도로 크게 되면은 얘네가 진짜 형질의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탐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2메가 베이스 페어보다 떨어져 있는 스닙 페어만 분석에 포함했지만 2메가 베이스 페어 안에 있는 같은 하플로 타입으로 유전되는 스닙 안에 그 프록시멀 인터랙션도 되게 효과가 있다는 사전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무시될 수 있고, 또 여기선 커먼 베리언츠만 포함을 했기 때문에 레어 베리언츠 인터랙션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인 인종의 샘플만 사용이 됐기 때문에 타인종에서는 결과가 재현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네, 혹시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